일어나기 전에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거. 자, 우리나라가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죠. 경술국치의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7월 26일. 죄송합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너무나 슬픈 날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상하이에서 최초로 일어났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의 이름이 생긴 생일날입니다. 1919년 4월 11일 그 날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주권이 황제에서 우리 국민에게로 넘어온 날이기도 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세 가지 섹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상하이 시기 1919년에서 193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시기 1932년부터 37년, 그리고 다음이 바로 충칭의 마지막 시기인 1940년에서부터 1945년 독립날까지입니다. 그러면 상하이 시기부터 보실게요. 선배님 나중에 이거 조금 깔아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는요 상하이 시기를 보셨는데 이 상하이 시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 출범을 하게 되고요. 정식으로 우리 민주주의 공화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랬다가 이 두 곳하고 원래는 우리 국내에서는요 8개의 정부가 설립이 돼요. 근데 이제 재정 문제도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9월 달에 상하이에서 뭉칩니다. 통합이 됩니다. 9월 달에.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프랑스 조개지인 상하이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본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곳이 바로 상해에서 보실 수 있는 초기 청사고요. 이곳이 바로 상해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좀 찍어놨고요. 이곳은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활동을 했던 모습들을 지금 보는데, 상하이에서 처음에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는요, 정부가 우리 국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연통제라든가 교통국을 설치를 해서 국내의 정부와 정치 이런 내용들을 서로 교류도 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우리 그 당시에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쭉 주목해서 보실 거는 그때도 계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노백민 장군의 미국에서 현지에서요 우리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 학교까지 만듭니다. 단 1년 정도밖에 유지를 못했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리고 1923년쯤에 초기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이상용. 임시정부의 초기 대통령. 네, 이상용 선생님. 또 이승만. 네, 맞습니다. 이승만 씨예요. 이승만 씨가 했는데, 나중에 임시정부는 워낙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분열이 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무척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모두 이탈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김구 선생님께서 문지기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내셨고요. 그 와중에 23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 유엔에다가 국제연맹에다가요 우리 조선을,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서 위임 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을 넣습니다. 그게 뒤늦게 나오면서요 우리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들게 됩니다. 25년에.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이 2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다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한인애국단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조직을 했고요. 한인애국단에서 가장 큰 힘을 보여준 게 제1기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2기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 이 두 의사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봉상 의사는 실패는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독립의 힘이 됐겠죠. 밑거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윤봉길 의사인데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고 사는 죽고 사는 거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의사는요 무기라든가 이런 항쟁을 할 때 사용을 했던 분이에요. 열사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자, 윤봉길 의사께서는요 홍콩 공원에 가셔서 폭탄을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죠. 그래서 많은 일본들의 사령관이라든가 장군들을 모두 많은 인명을 피해를 줬습니다. 미리 해서 그 당시 중국 국민당의 수장인 장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독립군 청년 한 명이 이루어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을 줄 거고 적극적인 지지와 해주겠다.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 힘을 얻었는데 이게 32년에 일어난 일, 31년에.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부쩍 큰 탄압이 들어오니까 결국 상하이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보따리를 싸서 야밤도주하듯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시기가 8년입니다. 8년 동안 낮에 움직였을까요? 기차를 타고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걸어서 눈비를 맞으면서 숨어서 험한 길을 넘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독립운동가들의 함께 움직이는 식솔들이 따라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돈도 없이 정처 없이 이동을 어디서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픈 시기 저희가 뒤에 보시면 1932년에서 1940년 이 시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충칭까지 4,000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그리고 6,000km라고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분은 4,000km, 어떤 분은 제가 찾아보니 6,000km로 돼 있어서요. 제가 그거는 거리를 재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동을 합니다. 특히 난징에 머물렀을 때는요. 중일전쟁 1937년 12월에서 38년 2월 사이에 2달 동안 난징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중국 그 군민들이 모두 피바다가 이루어질 정도로 그 강물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아주 큰 대학살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한테 등을 중국인들은 더 돌리게 됩니다. 난징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군들도. 그때 밤에 다시 보따리를 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사를 지나 강저우, 울저우, 치장, 충칭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이 충칭은 국민당 장게스가 임시정부로 그곳에다가 수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 충칭 시위를 보겠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충칭 시기예요. 이때는 저희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한국 강공군을 창설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자, 지청천이라는 장군을 들어보셨나요?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있었고요.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 특히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이 장군님께서 합세를 합니다.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다시 우리 한국 강공군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과 부사령관 김원봉 장군이 이루어지는 한국 강공군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까지 숨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과 전쟁을 하겠다. 공포를 합니다. 그러고 우리 이 한국 강공군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인도 미얀마
예, 우리가 가야 되는데 너희들도 좀 도와다오. 네, 저희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미얀마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전쟁을 활동하는데 그때 왜 우리한테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말을 당시에 잘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통역이 필요했어요. 정보를 또 빼놓으려면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있었고 그 한국 강복군은 또 1945년에는 서울에 우리 한국의 진공작전을 또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그걸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독립은 도둑처럼 연기처럼 찾아왔다.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게 진공작전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하지를 못했어요. 독립이 왔기 때문에. 저희의 힘으로 진공작전으로 직접 싸워서 일궈낸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소련이 들어오게 되죠. 이 슬픈 일이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드디어 강북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주 독립의 힘은 좀 딸렸지만 어쨌든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곳곳에서 몸도 던지고 그렇게 자금도 내놓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면서 이루어낸 강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강북을 깊이 20세기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일이 조선의 자주 독립이었다면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우리 근거를 삼아 주셨다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을 넘겨줘야 하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고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한번 되새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슬로우 이동할게요.